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본교의 탈락 소식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생활관 식당가 인상안이 미시행돼 식당과 관생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기구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돼 운영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본교의 탈락 소식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지난 9월 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를 포함해 가결과 탈락으로 선정된 52개 대학에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에 탈락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비탄을 표했고 향후 본교 운영 계획을 궁금해했습니다. 우선 본교 입장에서는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의의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결손은 재단, 교내 구성원, 총동창회 등과 협력하겠다며 결속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활관 식당가 인상안이 미시행돼 식당과 관생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본교 생활관에서 식당가 인상 설문조사를 거쳐 식당가를 3,750원에서 4,6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식당 측에 문의해본 결과 1차 입사 인원이 600명 미만이기 때문에 2~3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점심 2코너 운영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식당가에서 보다 개선된 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우들은 점심 2코너, 석식 샐러드팩 운영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차 입사까지 인상안 미시행 차액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행정실과 협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치기구 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돼 운영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중앙자치기구와 각 단과대에서 각각 꾸려졌으며 인하 광장을 통해 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앙자치기구에서 총대위원회의 경우 임원 졸업 현수막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사비로 채운 후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과대, 문과대를 포함한 4개 단과대 감사보고에서 몇몇 학부가 징계로 주의와 경고, 예산 정지 등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징계 사례로 각종 영수증 누락, 저조한 회의와 사업 진행과 학년 대표 선출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추가 등록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정규 등록 미등록자와 부분 등록 및 초과학기 등록자, 분납 등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9월 14일 오후 5시까지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때 추가 등록 기간 동안 부분 등록도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등록 방법과 분납 안내, 그리고 계열별 등록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2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하 핵심 영양 진단 참여자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인하 핵심 영양 진단은 정기적으로 6대 핵심 영양을 진단해 참여 학생의 자기 영양 점검을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여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이며 참여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2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 중 1학기 참여자는 내년 학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여는 아이맵 포털에서 하실 수 있으며 혜택으로 비교과 마일리지 1점과 추첨을 통한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0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공공외교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며 주제는 소통을 통한 이해와 공동 가치 기여입니다. 참여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인 혹은 5명 이내의 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본선대회는 10월 26일 DTP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은 공공외교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96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장효서였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목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장효서 앵커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가버나움은 분쟁 지역인 레바논을 배경으로 실제 난민 아이들이 배우로 출연해 주목받았습니다. 주연인 소년 자인이 많은 자식을 챙기는데 무심하고 여동생을 조언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부모를 고소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난민이 매분 매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지난 8월 27일 우리나라에 아프간인 40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프간 난민을 검색하면 너무 싫다는 반응부터 왜 받는지 궁금하다는 반응까지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2011년 말부터 1년간 대한민국 아프간 재건지원단 부대를 이끈 최완규 전 단장은 시사인과의 통화에서 한국 여론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지 문화를 안다면 이슬람을 악마화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갈등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자화하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가버나움의 자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과 닿아 있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사태를 짚어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최미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최미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예고했고 5월부터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맞서 최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버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 철수 소식에 아프간 정부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고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EU와 UN 등이 미국에 철군 시한 연기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철군을 강행했습니다. 네, 3개월간 철군이 진행되고 있었고 8월 31일에 미군 철수가 마무리된 것이군요. 한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아프간 미군 파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간의 미군이 주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시작은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 테러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저지른 참사로 미국에 큰 충격과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어 10월 7일 미국, 영국 연합군이 아프간을 공습하며 테러단체와의 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9.11 테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이슬람을 선전하겠다며 자행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간을 점령한 조직은 무장 조직단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카에다는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 테러 지원 조직입니다. 이를 이어받은 것이 무자헤딘이며 마찬가지로 소련군에 맞선 이슬람 전사입니다. 그리고 무자헤딘을 계승한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을 점령한 무장조직 단체인 것입니다. 이때 알카에다와 무자헤딘, 탈레반은 미국과 협력해 구소련에 대항한 군사정치 조직인데요. 9.11 테러의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미국 소환 요청을 알카에다가 거부하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장 조직단체에 대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8월 26일에 카불 공항에서 IS의 자폭 테러가 일어나 미군 13명을 포함한 1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IS와 탈레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IS는 2003년 말에 생긴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입니다. 이번 카불공항 폭탄 테러는 ISK가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불만을 품어 자행했습니다. 이때 탈레반은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목적이지만 IS는 탈레반 정권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두 조직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네, 이제 아프간이 무정부 상태에 무장 조직단체인 탈레반의 점령과 IS의 위협이 더해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미군이 무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탈레반이 이를 이용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미군의 빠른 철수 이유와 아프간 내의 무정부 상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베온이 부른 허트브레이크 애너버서리입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이어진 미국의 초장기 전쟁, 아프간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긴장의 끈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미군이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빠르게 철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앞서 설명했듯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프간 내의 과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 빠르게 무너지고 카불 공항 테러가 겹쳐지면서 미군이 급급하게 철수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침공 목표였던 9.11 테러 배후 알카에다 괴멸과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는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전투 속에서 전쟁의 목적이 희미해졌기에 이전 정부부터 미뤄오던 아프간 파병 철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네,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했지만 아프간 국가 재건, 민주주의 정착, 인권 증진이라는 구호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결말입니다. 한편 미국이 하나로 약 1165조 원을 지원하고 아프간 보안군을 훈련했지만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에 빠르게 항복했는데요. 아프간 정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족 구성과 종교적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프간은 다민족 국가로 14개의 부족과 20개에 달하는 언어가 존재하며 불안정한 정부가 존재해온 예로 1901년 이후 국기가 20회 이상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때 과반수가 넘는 민족은 없지만 파슈툰족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간 정치를 지배해왔고 탈레반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슬람에서 소수인 시아파의 타지크, 하자라족 등에게 다수인 수니파 파슈툰족이 탄압과 차별을 행하며 갈등이 지속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어렵습니다. 네, 수많은 부족과 종교 차이에 대한 차별로 정치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 이전부터 아프간 인구의 10%가 주변국의 난민 지위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아프간 국민들이 오랜 전쟁과 갈등 속에 늘 경계하며 지쳤음을 가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완전 철수 이후 아프간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듯 이전부터 존재한 아프간 난민은 2001년부터 매년 26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탈출 경로는 인접국인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유럽 등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접국은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나 철조망,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며 아프간 난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수의 난민을 수용한 파키스탄은 2020년에 259만 명을, 이란은 78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간에서 조금 떨어진 북쪽의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고려하자면 인접국보다 열악한 나라라는 점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아프간 난민의 목적과 불일치합니다. 카불 공항을 탈레반이 장악해서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이도저도 가지 못하는 아프간 난민들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유엔과 같은 국제협력기구와 국제사회의 태도는 어떤가요? 네. 8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테러 방지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3개국, 기권 2개국으로 통과됐고 아프간의 영토가 다른 나라를 위협, 공격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9월 5일 기준 미국 방송사인 MBC에 따르면 미국으로 4만여 명의 아프간인이 입국했고 급작스러운 탈출과 입국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프간 난민 1만 명 수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외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의 나라는 2020년까지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측이 효율적인 탈출을 이뤘다고 했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 1만 명에 다다른다고 하니 난민과 자국민을 위해 발빠른 신상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유럽은 2015년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며 그 결과에 대해 여론이 나뉘었던 과거를 떠올리면 미온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처지에 공감하고 마땅한 사회의 빠른 안정과 기본적 권리 보장에 나서기 위해 시민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내에 남아있는 국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상자는 5,183명으로 아프간 내전의 역대 수치였습니다. 그중 여성, 소년과 소녀 비중이 46%에 달하며 8월 절반 동안 탈레반 공습으로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33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탈레반은 기존 정부 인사를 처형하고 15세 이상의 모든 소녀와 40세 미만의 과부를 탈레반 군인과 강제 결혼시키는 등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에게 전신에 더해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소련 침공부터 40년이 넘는 전쟁에 윤리와 도덕이 붕괴돼 여성들이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남성 중심 가부장이자 폭력의 악습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아프간 내 여성들의 권익보호 시위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엘리샤 키스의 거론파이어입니다. 아프간 난민 발생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고 아프간의 국민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선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풍토가 있어 교육 참여나 정치 진출 비율이 낮은데요. 지난 4일 탈레반에 대항해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과 중서부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여성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을 정부 보직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탈레반 집권 이전에는 여성들의 히잡 착용도 자유로웠고 스포츠를 즐기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과거 탈레반 집권기에는 여성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을 막으려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탈레반의 목적인 정부 수립과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면 국제사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협력이 이뤄진다면 자국 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의 특별기여자라는 신분을 부여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특별기여자로 불리는 400여 명의 아프간 난민은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과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그 가족입니다. 특별기여자는 해당 지위로 별도의 난민 심사 없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5년 동안 우리나라 내에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지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27일에 입국해 현재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거주 중이며 코로나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안을 떨치고 안전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편 2016년에 있었던 제주도 예멘 난민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감 때문에 일부러 난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회피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식하는 난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난민 인정률이 3%인데요. 난민 입국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난민의 다양한 언어 사용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예멘 난민의 경우 400명 중 단 2명만이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또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배경보다 두려움과 낯섦으로 왜곡된 시선이 우선돼 난민에 대한 처우나 여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별기여자에게 곧바로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은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사례로 남겠습니다. 하지만 특별기여자가 결국 난민을 뜻하는데 해당 명칭은 오히려 난민을 말하기 어려운 주제로 만드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이하이의 올리입니다.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난민 수용에 세금이 많이 쓰인다는데 예산 500조인 한국에서 난민에게 24억이 배당돼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데 난민 최대 수용국인 독일의 범죄율이 난민 수용 이전보다 오히려 9.6%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난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수용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성숙한 합의를 이끄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간 사태를 조사하며 느낀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밖에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지만 동세계의 누군가가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한 만큼 그 참상 이후의 사람들을 사회로 포용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갈등이든 소통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최미빈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연합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난민이 되어 가족을 잃고 때론 만명했습니다. 이후엔 광부와 간호사로 대거 파병돼 타국에서 외화를 벌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속에서 난민이기도 했고 이민자이기도 했으며 이주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결국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슬람 극우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펼칠 행동에 국제적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기보다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합의와 요건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솔의 곁에 있어줘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꽤 오래됐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지 지금까지 제작의 최미빈,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뻔한 매일이 나는 재미없어 괜히 나를 괴롭혀 너만이 나를 녹여줘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어 곁에 있어줘 어둠 속에서 날 깨워줘 너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